안녕 친구들, 우리 오늘부터는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시제라는 게 뭘까? 시제는 쉽게 얘기해서 일이 언제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시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일이 언제 벌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벌어지는 건 누구랑 관련이 있을까? 단어 품사에서는 동사랑 당연히 관련이 있을 거야. 그래서 시제는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동사에서 그 시제가, 그 일이 언제 벌어지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오늘은 우리가 기본 시제, 과거, 현재, 미래만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 노트를 필기를 할 때 옆으로 눕혀서 필기를 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줄을 그었는데 그 윗부분을 친구들은 조금 간격을 두고 현재 완료 관련해서 필기를 해야 되니까 간격을 조금 띄워서 필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 그리고 넉넉하게 선생님은 쓰다가 지우고 필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간격을 두고 이제 필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현재 시제 먼저 해볼 건데 현재 시제가 우리가 필기할 게 좀 많아. 1학년 때 했던 것에서 아마 추가로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이전에 했던 거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네. 자, 먼저 현재 시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건데, 현재 시제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 첫 번째, 이제 형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 형태 같은 경우에는 동사 원형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야. 보통은 동사 원형처럼 생긴 아이들이 현재 시제인 경우들이 많지. 그런데 누가 있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 이제 동사의 형태가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 동사 원형에 뭘 해주면 된다? s를 붙여주더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run이라는 단어가 뭘로 바뀐다? runs로 바뀐다. 그지? runs로 바뀔 거고, 단어가 o, s, x, sh로 끝나는 단어들 뒤에 그냥 s가 아니라 es를 붙여주더라. 예를 들어서 wash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wash는 washes가 될 거야.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 발음을 생각해 보면 좋은데 쉬 발음이 났으니까 she's 하고 발음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괜찮은데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영어 자음을 똑바로 발음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 she's 우리는 모음이 없는 이제 소리는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영어에서는 자음만 아에이오 이 모음을 빼고 자음만 소리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발음이 어색하거나 하니까 좀 더 편하게 발음을 해주려고 es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음 플러스 y로 이 y를 어떻게 i로 바꾸고 es를 바꾸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try가 뭐가 되는 거? tries가 되는 경우들을 얘기해. 자, 그러면 발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발음은 우리가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는 무성음이라는 애는, 무성음은 소리가 나. 무성음은 소리가 S 하고 나는 거야. 무성음이 뭐냐면 너네 소리를 내면, 목에 손을 대면 떨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목구멍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발음을 하면 입에서만 소리가 나거든. 그런 애들을 무성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stop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 stop에서 마지막 p는 하고 소리가 나서 목구멍에 떨림이 없어. 혹시 너희가 만졌는데 목구멍이 떨리는데요? 하면 한국어처럼 프 하고 발음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입에서만 소리가 나고 그 뒤에 s를 붙이면 stops 하고 타까지는 떨림이 있을 거야. 모음이 있으면 소리가 목이 떨리거든. 걔는 소리가 날 때 목이 떨리고 할 때는 떨림이 없어. 그래서 stops 하고 소리가 나는 거야. 이때 예외는 누가 있냐면 당연히 단어가 발음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발음으로 끝나든지. 요런 애들은 소리로 연결되지 않아. 왜냐하면 이 발음이 어렵거든. 슈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성음이라는 게 있는데 무성음은 소리 낼 때 안 떨린다고 했으니까 얘는 목이 떨리겠지. 그때는 즈 하고 소리를 내는 거야. 이거 벌이 이제 소리 내는 것처럼 나는 소리인 거 목에 손을 대면 목이 떨려. 즈. 예를 들어서 drive라는 단어가 있어. 근데 이때 drive 하고 소리를 내면 하고 소리 낼 때 목이 떨리거든. 이때는 S가 S 발음이 아니라 똑같이 떨리는 소리인 Z 발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무성음은 마지막에 오는 그 단어의 마지막 소리가 목이 안 떨리니까 똑같이 안 떨리게 소리가 나는 거고, 유성음은 단어 마지막 소리가 목이 떨리니까 똑같이 그냥 떨리는 소리를 내주는 것 뿐이야. 그냥 그 원리로 돼 있는 거지. drives 이렇게 되는 거. 얘 같은 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데 그 단어 자체가 z로 끝나거나 즈 소리가 나면 얘는 z 발음을 내지 않아. 그러면은 얘네들은 무슨 소리를 내야 될까? 앞에서 예외로 했던 이 다섯 가지 소리는 뭘로 소리가 나? is 소리가 나. is. 그럼 예시는 push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소리가 나기 때문에 pushes 하고 소리가 나준다는 거야. 세 번째는 그 현재 시제의 쓰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여기가 필기할 게 매우 많거든. 그래서 넉넉하게 공간을 준비를 해줄게. 첫 번째는 당연히 현재 사실이나 아니면 현재의 상태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you are a student. 너는 학생이야. 이렇게 되는 거겠지. 두 번째는 반복되는 동작 아니면 습관을 이야기하기도 해. I wake up at 5 a.m. every day. 나는 매일 5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불변의 진리나 격언, 과학적 사실들을 우리가 현재 시제로 써. The earth is round. 지구는 둥글지. 어제도 둥글고 오늘도 둥글고 내일도 둥근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시제는 어떤 특징이 있어? 현재 시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어떻게 적용되는 문장들이 현재 시제를 쓰는 거야. 그래야 현재 시제가 되는 거야. 과거에 내가 어제 썼어도 이 문장은 사실이고 오늘 써도 이 문장이 사실이고 내일 써도 이 문장은 사실일 거야. 크게 다른 변수가 없다면 그런 애들을 우리가 현재 시제 쓴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이제 할 건데 네 번째는 미래 시제 대신에 쓰는 경우야. 자,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이번에는 너희가 오늘 시간에는 요것만 확실히 이해해도 앞으로 아주 편할 거라는 거. 첫 번째는 왕래발착 동사. 얘네들이 보통은 미래 부사구랑 같이 쓰여져 있어. 미래 부사구나 절이 같이 쓰여져 있는데 얘네들은 같이 쓰여져 있어도 현재 시제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써도 된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주로 현재 시제가 쓰여져 있어. 자, 그럼 왕래 발착 동사가 뭐냐면 왕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발착은 출발하고 도착하는 거. 이런 동사들을 주로 얘기하거든.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있냐면 leave. 자, 그래서 leave 떠나는 것도 이제 출발하는 거지. go, come 가고 오고 왕래, start, depart 떠나는 거야. arrive 도착하는 거. 이런 동사들이 오는 경우에는 미래 부사구가 있든 없든 현재 시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The train arrives in 5 minutes. 자, 그 기차는 5분 후에 도착합니다 라는 뜻이야. 자, 5분 후는 미래잖아, 그지? 근데도 이제 arrives 현재 시제로 써줄 수 있다는 거. 자, 얘네들은 보통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이 보통 많이 쓰여. 무슨 얘기냐면 그 비행기라든지 이렇게 기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이랑 주로 좀 쓰이니까 이때는 좀 눈여겨보고 미래 시제지만 현재 시제로 썼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시간 조건 부사절 속에서는 미래 시제를 안 쓰고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돼. 현재 시제만 쓰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는 이름을 일단 파악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부사절이잖아. 그지? 부사절이라는 건 문장에서 쓸모없는 동사가 들어가 있는 어떤 덩어리를 얘기할 거야. 근데 이 덩어리가 의미상으로 봤을 때 시간이나 조건과 관련된 뜻을 지니고 있는 거지. 이건 누가 결정하냐면 사실 접속사가 결정하는 거야. 이 안에서는 이 동사가 반드시 무슨 동사여야 된다? 현재 시제 동사여야 된다는 거야. 자, 예문을 볼게. 무슨 얘기냐면 I'll call you when you arrive here.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문장을 보면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할 거야. I will call you. 근데 전화를 할 거라는 건 이제 끝났지. 문장이 모두 끝났어. 여기에 다른 보어나 목적어가 더 필요하지 않아. call은 전화를 하는 거니까 끝났어. 그 말은 이 뒤에 나오는 이 덩어리는 뭐란 얘기야? 부사란 얘기야. 왜? 문장에서 필요하지 않잖아. 그지? 문장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문장의 주어, 목적어, 동사, 보어, 얘네 이 주요 성분 네 가지가 아니란 얘기야. 그걸 우리가 부사라고 하고 arrives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우리 동사가 있는 덩어리는 절이라고 부르지? 절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when 같은 경우에는 언제, 때, 뭐 할 때라는 시간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 시간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지? 자, 이때 시간 부사절 속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쓰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선생님이 이미 will call이라고 미래 시제를 썼어. 이거는 지금 미래야. 그지? 근데 한 문장은 당연히 같은 시제를 써야 되겠지? 그리고 지금 그가 여기에 도착했어, 안 했어? 의미상으로 봤을 때 지금 도착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도착할 때 그때 전화해 줄게 이 얘기니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라서 의미상으로 보면 이게 will arrive를 써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쓰지 않고 뭘 쓴다? 현재 시제를 써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요게 시간 조건 부사절 속에서는 현재 시제만 쓰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I'll go if it doesn't rain 이라는 문장이 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갈 거야. 미래 시제야, 그지? 근데 그거는 자동사기 때문에 더 이상 뒤에 목적어든 보어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내가 가는 거니까. 자, 근데 if 얘는 동사가 doesn't rain이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고 if는 하면 뭐뭐 하면 조건을 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절이라고 부르고 문장에서 필요 없는 애니까 조건 부사 절이 되는 거야. 이때 doesn't rain이라고 쓴다는 거지. 왜? 앞에가 will go라는 미래 시제이기는 하지만 조건 부사절 속에서는 미래 시제 쓰지 않고 현재 시제만 써야 하기 때문인 거지. 자, I'll tell you when he arrives here 이라는 문장이 있어. 자, 이 문장을 좀 잘 볼게. 방금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시간 조건 부사절 속에서는 미래 시제 아니고 현재 시제 써야 돼요 했던 것들이야. 그지?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은 선생님 이렇게 문장을 써주면 너네가 요것만 외워서 when 뒤에 무조건 현재 시제, if 뒤에 무조건 현재 시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 문장 잘 볼게. I'll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해줄 거야. 그지? 그래서 얘가 미래 시제고 그러면 너희는 when 있으니까 얘 냅다 보고 이거 현재 시제로 써야 되는 애니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 동사를 잘 봐야 돼. 지금 여기서 동사가 누군데? tell이라는 동사야. 그지? tell이라는 동사는 반드시 어떻게 써? 간접 목적어를 쓰고 직접 목적어를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동사야. 그지? 그러면 이 지금 뒤에 when 덩어리는 부사절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직접 목적어 절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목적어는 품사가 뭐가 되는 거? 명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는 명사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배웠던 시간 부사절이 아닌 거지. 그래서 얘는 명사절인 거고 당연히 이럴 때는 시제 일치를 해줘야 돼. 당연히 시제 일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arrives가 아닌 똑같은 will arrive라는 미래 시제를 써줘야 된다는 거지. 요거를 아주 중요하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문장 성분 분석을 잘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동사에 따라서 뒤에 얘가 이 덩어리가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를 결정을 할 건데 명사절이면 당연히 똑같이 시제 일치를 해야 돼. 얘네가 왜 어렵냐면
원래 문장은 기본적으로 시제 일치를 해야 돼. 문장은 한 문장 안에 여러 시제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근데 얘네들이 특이하기 때문에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거 반드시 품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까 구분을 좀 해주면 좋겠어. 자, 그럼 이번에는 과거 시제로 가보도록 할게. 과거 시제는 예전에 너희가 했던 거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없어. 일단 형태가 문제다, 그지? 형태를 너희가 꼭꼭 외워야 된다는 점이 조금 어렵기는 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더라? 그냥 ed만 붙여주면 돼. 대부분의 동사들이. 그래서 call, called, ed만 붙여주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단어가 e로 끝나는 경우에는 d만 붙여주면 되겠다, 그지? arrive 라는 단어는 d를 붙여서 arrived 해주면 되고, 세 번째는 자음 플러스 y일 경우에 아까 우리 s 붙였던 것처럼 y를 i로 바꾸고 ed를 써주면 되지. 그래서 study 라는 단어가 studied y로 바꾸고 y를 i로 바꾸고 ed. 그리고 네 번째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거나 아니면 강세가 두 개인데 모음이 두 개인데 이음절인데 뒷강세로 들어갈 경우에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쓰고 ed를 붙여줄 거야. 그래서 stop. 얘는 단모음. 왜 모음이 하나밖에 없잖아. o 하나밖에 없고 뒤에 단자음, 자음이 하나밖에 없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stop 할 경우에는 stop. 그리고 음절이 두 개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모음이 두 개라고 생각해도 돼. 편하게. prefer. 이가 두 개가 들어갔지? 그래서 소리가 pre 하나, for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는 거야. 이때 여기서는 강세가 뒤에 있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preferred 하는데 R을 하나 더 써주고 쓰더라. 그 다음에 발음도 잠깐 볼까? 기본적으로는 트 소리가 나. 트. 첫 번째는 트 소리가 나는데 이때는 너네 트 한번 해볼래? 트, 트 하면 우리 S 할 때처럼 발음할 때처럼 얘네들은 목이 떨리잖아. 그러면 무성음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 트 소리를 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pick 이라는 단어는 크 소리라서 트 소리로 나는 거지. pick.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예외되는 거는 트 소리로 나는 애들은 당연히 트 할 수가 없잖아. 그지? 트 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트로 끝나는 무성음은 아니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성음이 있겠지 얘도. 그럼 유성음 같은 경우에는 드 소리가 날 거야. 드. cry 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cry는 cried 바뀔 건데 앞에 I라는 이미 모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음은 이미 유성음이야. 무조건. 그래서 cried 하고 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누가? 드로 끝나는 애는 드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얘도 예외가 될 거야. 그러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t랑 드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ed 발음이 되는 거지. paint 라는 단어는 paint 소리가 났으니까 painted id 라고 발음이 나더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쓰임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없겠지. 얘는 어떠한 변경도 불가능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 사실이야. 어떻게 보면 1번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당연히 역사적 사실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으나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 과거 시제로만 써야 되는 거야. 우리 나중에 뭐 대과거라든지 여러 가지 시제를 배울 건데 그때 다른 시제를 쓸 수 있지 않고요. 무조건 과거 시제로만 써줘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 시제 해볼 건데 미래 시제는 이미 해봤어. 자,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will이 있고요. be, going to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will을 쓰는 경우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애들을 얘기해. You will be 16 years old next year.
내년이 되면 시간이 흐르면 너희는 그냥 무조건 16살이 되는 거야.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니까 저절로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will을 쓰게 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be going to는 기본적으로는 어떨 때 쓴다? 계획했거나 아니면 예정된 일을 얘기할 때 그때 be going to를 쓰게 돼.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한테 이제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랑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뭐야? 선생님이 물어보기 전에 어떻게 한 거? 미리 생각을 해뒀던 거, 계획되어 있던 것들이 되는 거지. I'm going to watch a movie with my family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will을 쓸 때 어떤 게 가능하냐면 순간적으로 딱 바로 결정한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너네 주말에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 생각 없다가 친구랑 영화나 보러 가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순간에 선생님이 물어본 그 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I will watch a movie with my friend 하고 쓸 수 있는 거. 아니면 선생님이 만약에 우리가 실제 강의를 하고 있다면 선생님 미안한데 검은색 볼펜 좀 빌려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때 제가 빌려드릴게요. 앞에 있는 친구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학원에 오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지? 학원에 와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앞에 있으니까 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정해서 제가 빌려드릴게요 하는 거야. 그래서 I will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be going to를 쓸 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막 시작되려고 하는 거야. 막 그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쓸 수 있어. It's going to rain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제우스 신도 아닌데 막 구름을 보내고 막 천둥 번개를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걸 계획할 순 없어. 그건 계획하거나 예정에 넣을 순 없는데 내가 딱 이제 나가려고 집 밖으로 이제 딱 나왔는데 비가 막 한두 방울씩 막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아. 아니면 막 우르르쾅 하고 있어. 그럴 경우에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것 같아요. 이제 막 쏟아질 것 같은데요. 이런 맥락으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야. 그때 이제 be going to를 쓰는 거. 네 가지 흐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뉘앙스가 다르니까 요거는 너네 회화를 할 때도 조금 유용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책에서는 practice 10인데 이 미래 시제까지 설명해 놓은 부분까지 문제를 풀어오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마지막 더 중요한 시제 파트에서 하이라이트는 항상 현재 완료거든. 그 현재 완료를 만나보도록 할게.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자.